네, 지금부터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영월 문화도시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토론은 강원대학교 교수이시며 강원학연구센터 유재춘 센터장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은 이원학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님, 김동영 전북연구원 실장님, 장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님, 안승배 영월 삼도리마을 사무국장님, 배한철 매일경제 전국총괄본부장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럼 유재춘 교수님의 토론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원학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재춘입니다. 오늘 정말 아주 뜻깊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인구 문제, 특히 인구 감소를 넘어서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지역 문제 앞에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공론의 장을 마련한 아주 뜻깊은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 토론을 하실 분들이 5분이 나오셨는데 방금 전에 소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딱 1시간입니다. 그래서 토론에 나와주신 분이 지금 5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 분에게 한 7, 8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요지문이 실려 있습니다만 좀 내용이 많으신 분도 계신데 가급적이면은 핵심적인 사항들을 좀 짚어주셔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종합 토론이 끝나면은 지금 사전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객석에 계신 분 중에서 질의한 분들을 질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지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신 이원혁 위원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원연구원의 이원학입니다. 제가 그 보고서에 있는 거 116쪽을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영월에 처음으로 연구자로서 오기 시작한 게 2010년도이고 제가 강원연구원에서 탄광지역센터장을 한 6, 7년 정도 하면서 이제 페트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나오면서 이제 영월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춘천에 본 거지는 있지만 영월을 포함해서 정선, 태백, 삼척이라는 이 폐광 지역의 공동체를 상당히 많이 다닌 연구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또 다른 생각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발표 기조강연 2분, 발제자 4분이 계셨는데 영월이 갖고 있는 인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없어서 저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1970년대에 한 3천만 명에서 3,500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월은 아시는 것처럼 여기 영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상동읍에 있는 대한중석이라든지 다양한 탄광, 석탄 광산들의 활성화로 인구가 13만 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인가의 발표 자료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인구 1,000명의 상동읍이 그 당시에는 인구 4만 명의 가장 큰 도시였던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이제는 석탄 압리화 정책이라는 1989년도의 정책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돼서 이제 4만 명이 붕괴됐고 약 3만 8천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인구의 한 60% 이상도 아마 영월읍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움도 있고 기존에 이제 영월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에서 영월로의 이전이 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다른 읍면동이 어떻게 지역 소멸의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영월의 인구에서 이제 116쪽에 있는 3가지의 그림을 보면 영월의 인구는 연간 약 570명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 이후의 자료만을 본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폐광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4개 시군 중에서 인구 감소율은 가장 낮습니다. 태백, 삼척은 약 1000명 정도 되고요. 정선도 한 800명 정도의 연간 인구 감소가 있으니까 그나마 위안을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적 인구, 출생과 사망으로 봤을 때는 뭐 고령화, 저출산에 따라서 영월의 인구는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위안은 사회적 인구가 그래도 영월은 상당수 유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117페이지 위에 그림을 보면 강원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인천, 경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영월로의 인구 이동을 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입은 25,000명, 전출 23,000명, 즉 1,142명이 더 많이 영월로 인구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서울이라든지 인천, 경기도에서 영월로에 이주한 인구가 더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강원도에서 흔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17개 시군으로 인구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를 보면 전입은 8,300명인데 전출은 9,000명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00명입니다. 강원도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나가는 비율이 좀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이에 있으면서 영월보다 도시 규모가 큰 원주로의 유출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즉 강원도 이외의 지역에서 영월로 인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영월 내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핵심에 누가 있냐면 20대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있지 않지만 영월의 인구에서 보면 20대의 전입과 전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은 약 5,500명이고요. 전출은 8,100명입니다. 마이너스 2,600명 정도가 20대에서만 순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구의 유출은 뭐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직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10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교육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그것은 아마 영월에 있는 대학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대에 유입된 인구가 20대가 되면 졸업을 하고 졸업한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다시 외부로 나가는 곳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의 유출이 많은 거죠. 20대의 유출은 교육 때문이 아니라 직업과 가족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에서 이제 이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죠. 지금 특히 최명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성과가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계인구에 대한 부분이 오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인구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의 소멸, 고령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관계인구고 관계인구의 핵심은 뭐냐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월을 찾아오게 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활기가 돋고 그 활기 때문에 지역의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고 일자리 때문에 만들어진 이 사람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영월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이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강원랜드에 따라서 이제 지역에 들어오는 돈이 약 1년에 2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월에 이제 들어오는 돈이 있고 또 공통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과거에는 그런 큰 하드웨어 기반의 시설들, SOC들을 구축하는 것 중심으로 갔다면 최근에는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이런 소규모 소프트웨어 사업들 같은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폐공가를 활용한 활성화 사업, 그러니까 폐공가를 개선해서 식당도 만들고 젊은 청년들의 창업 공간도 만들고 이런 관광들의 인프라도 만들고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양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월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문화도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폐광지역 관련된 사업들이 좀 더 지역에 맞는 형태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체류인구, 관계인구가 많아지면 이들로부터 젊은이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8월 15일 날 첫 방송이 될 건데 이게 특정 그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TV 프로그램 이름은 운탄고도 마을 호텔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시는 정보석 씨, 그다음에 엄원길 대장, 그다음에 이정우 씨 3명이 호텔의 주인이 돼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함께 활동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운탄고도, 옛날에 석탄을 나르던 길, 영월부터 삼척까지에 있는 그런 제주도의 올레길 같은 거를 지금 강원도에서 회광지역 4개 시군이 함께 만들고 있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TV 프로그램으로 홍보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아마 관계 인구의 핵심이겠죠.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곳에 진짜 머물러서 우리 지역의 정주 인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잘 연결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매력 있는 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영월도 중요하지만 영월과 인접한 이 지역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부연할 수 있는 시간이고 아니면 또 이렇게 의견 주시면 추가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초조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돌아가면서 다 토론자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중에서 발표자분께 질의라고 생각되는 것만 찝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발표자분께서 의견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로 정북연구원의 실장이신 김동영 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북연구원의 김동영입니다. 제가 이제 문화도시와 관계인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까지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문화를 활용한 어떤 사업들 이런 건 있었지만 문화를 중심에 두고 인구에 그 초점을 맞추는 이런 정책에 대한 고민들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이 문화라고 하는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 문화를 어떻게 이 인구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처음 어떤 단초를 놓은 어떤 토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인구 정책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까지 조금 더 세부적인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문화도시와 관계인구 전영철 교수님 그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일본 사례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관계인구의 어떤 유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발제문을 보면서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 속에서 관계인구의 유형은 어떤 유형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발제문에는 구체적인 어떤 유형은 없었지만 제가 이 발제문을 보면서 느꼈던 만약에 유형해 본다면 장기 체류 관광형, 그다음에 예술 창작 교류형, 그다음에 창조 산업 종사형, 귀농 귀촌 체류형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예술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문화라고 하는 개념을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문화를 통한 지역의 상상력,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문화적 상상력이 결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단순한 인구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 속에서 인구 개념을 새롭게 적용하는 형태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체류 인구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개념에 대한 연구들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체류하는 것의 중요성들이 이 한 달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중장기 체류를 하는 과정 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넘어가면 사실상 지역 주민들 또는 공동체와의 교류가 만들어지고 접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냥 단순하게 왔다 가는 그런 교류가 아닌
실제적인 참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참여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량 이런 것들이 지역과 만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화도시를 한다면 그렇게 중장기 체류 인구들, 특히나 문화예술이랄지 창조적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중장기 체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만나게 해주는, 그래서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실험들, 이런 것까지를 포괄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례 중에 가미야마 사례가 나오는데, 이 가미야마가 IT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을 이 수용성이 높았던 이유는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문화적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예술가들의 문화예술 레지던시 사업들, 그 다음에 외국인 그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그 교사들의 지역에서의 교육 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역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자기 집에서 예술가를 재워보고 또 외국인들을 재워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량을 올리기 위한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도시적 차원에서 인구 개념을 본다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 유입 방안, 이소영 박사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관계인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부터 먼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행안부에서는 생활인구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지방소멸기금에 정책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시 관계인구라고 하는 일본의 개념을 새로운 정책적 개념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관계인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거든요. 우리 지역과 얼마나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정책적 대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관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그 인구의 개념으로 연결할 것인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기존의 정책하고 계속 중복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정책을 배제하고 관계인구라고 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 개념과 대상을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정책적 개념과 용어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관계인구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냥 사업적 용어 쪽에서 그냥 추상적인 어떤 개념 속에서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관계인구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관계인구를 통해서 마지막에 지역으로 유입되는, 그래서 정주인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 관계인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왜 관계인구에 집중하느냐, 더 이상 이 절대적 인구의 증가가 어렵다. 그리고 절대적 인구의 증가는 이제는 서로의 파이를 뺏어먹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인구를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리고 그 인구를 이동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 자원과 그 다음에 인력들이 소모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자,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인구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인구가 왜 필요하냐, 인구는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필요하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자원을 사람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건데, 꼭 굳이 이 주민등록상의 정주인구가 아니어도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 인구로서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관계인구가 집중을 받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인구라고 하는 목적을 지역의 활력을 얼마나 돋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목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 관계인구의 개념을 나중에 정주해서 주민으로 인구화하는 걸로 목적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인구 유입 정책하고 차별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지 말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관계인구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루시안 교수님의 지역문화 기반 콘텐츠 개발인데요. 여기서는 거의 이제 관광과 관련된 형태로 콘텐츠를 좀 한정하셨는데, 저는 이제 콘텐츠는 이제 관광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개념에서 컨텐츠라고 하는 개념을 고민해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문경의 달빛 탐세대의 개념이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달빛 탐세대라고 하는 그 이 청년 마을 하는 프로젝트 팀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122페이지 보면은 스텝 1에서 스텝 5까지 이렇게 5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과정, 청년과 로컬을 연결하는 단계, 탐색 과정, 로컬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단계, 실험 과정, 청년의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실험해보는 단계, 성장 과정, 지속 가능한 청년 커뮤니티를 구축해보는 단계, 그다음에 정착 과정,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문화의 가능성을 실험해보는 단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러한 걸 보면서 문화도시도 아마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20개 프로젝트 팀에다가 팀별로 5개 정도 구성원을 한 다음에 팀별로 1,000만 원씩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 자원에 대한 안내자가 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 새로운 걸 발견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면은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과 지역 콘텐츠 두 개를 결합을 한다면 저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서는 지역 콘텐츠 개발이 단순한 지역 방문을 위한 소재가 아닌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을 지향하면서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험까지를 포함하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형태로 지역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학열 박사님이 관계인구 개념과 농촌마을의 적용 방안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사례는 크게 2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유학열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야마나시카 링키지 인구라고 하는 이 링키지 인구라고 하는 게 관계 인구인데 관계 인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야마나시는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설정한 거죠. 별장 소유자, 그다음에 이중지역 거주자, 야마나시전 출향민, 관광객 이렇게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인구라고 하는 개념을 만약에 도입한다고 할 때도 정책적 개념으로서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었고 다만 이제 6만 명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출향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책적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구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인구들인데 이것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목표로 설정할 때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의 관계 인구의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으로 실제로 와서 무언가를 하는 우리 지역의 지역 활력을 위해서 활동하는 인구라고 하는 개념으로 조금 더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한다면 관계 인구 몇 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역 활력을 높이는 관계 인구 몇 명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가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박사님도 이제 아직까지 불분명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중간 지역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느 사업 할 때마다 전부 다 지금 중간 지역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이 중간 지역 플랫폼과 교류 인구 관계 인구의 플랫폼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개념과 어떤 기능을 가질 것인지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는 관계 인구 개념에 대한 명확화 필요하다. 둘째는 관계 인구 유형화와 정책 목표 범위를 명확히 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창조적 인구의 유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배제, 선택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적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목표를 관계 인구를 통한 정주 인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 인구 활력을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관계 인구를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는 중간 지원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문화도시와 관계 인구의 접점이 과연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주셨고요. 또 지역 주민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문제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마 발표자분께서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좀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세 번째 토론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신 장원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마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오늘 와서 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 전에는 계속 헤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어찌됐든 이게 보면 관계인구라는 키워드와 문화도시라는 키워드 두 가지가 이게 지금 중첩해서 이 토론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오늘 그 문화도시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좀 내용이 적었던 것 같아요. 관계인구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뭐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어찌됐든 중앙 쪽에서 문화 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 문화도시와 관련된 일단 기본적인 어떤 기조 변화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언급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영월이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과 좀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발제하고 관련해서는 그간의 문화도시가 가져오고 있었던 문제점이 있었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영월이 계속 반복 답습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문화도시 이 정책의 목표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굉장히 불분명해서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 문화 정책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들이 어떤 뭐 예를 들면 도시와 가진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혹은 뭐 도시의 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와닿을 수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이 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좀 지속됐던 것들이 있어서 이 관계인구라는 어떤 목적 그리고 그게 뭐 관계인구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구 유입이라는 어떤 형태로든 그게 관광객이 됐든 관계인구가 됐든 혹은 뭐 이주민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인구 유입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목표 거기서 지금 오늘 많이 얘기는 안 된 것 같긴 한데 일부 사례로 좀 얘기가 됐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문화 정책이 도대체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뭐 이 지금 문화도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문화 관련 부서에서 아마 이것들을 추진하는 주체가 될 텐데 사실 뭐 필요하면 다른 부서 뭐 부처 뭐 여러 가지 협력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건 그럼 여기 관련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도대체 이 관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 좀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관계 인구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영월이 도대체 어떤 뭐 자원이 있고 뭐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발표 하나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이것들을 좀 연결하기가 좀 편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영월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지금 특히 문화정책적 측면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혹은 이제 시사점으로 발표자분들께서 얘기하셨던 사례들이 저 그럼 영월에서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퀘션 마크가 붙는 거죠. 저는 아마 99% 아마 그거 그대로 하면 실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영월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정책적 특수성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이제 막연한 생각은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표 설정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영월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자원이 여러 가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면 아주 낯선 사람부터 이주한 사람까지 이렇게 굉장히 큰 스펙트럼 속에 아마 존재할 텐데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진짜 영혼의 자원들이 뭔지 이런 것들이 매칭되면서 정책이 가야지 그냥 다른 사례에서 하니까 뭐 우리도 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땐 지역에서 이제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공한 사례들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뭔가 시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례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정책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제가 느꼈던 점은
뭐 계속 앞서 토론자분들 발표자분들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관계 인구의 정의가 너무 좀 지금 현재로서 모호하다. 그래서 이분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심리학을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남의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 도시가 친해지는 과정 어딘가쯤에 있는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어떤 뭐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안 해보고 어떤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이주에 온 분들과 관련된 아마 통계 같은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영월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이주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들을 좀 한번 면밀히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들 그리고 선택을 하는 과정들 뭐 거기서 중요한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은 일단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얻는 힌트들을 가지고 이 문화적 개입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모든 지금 발표 내용의 아마 공통적인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건 큰 거시적인 방식으로 조금 말씀드릴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오늘 이제 사례가 굉장히 이제 아주 소규모 사업 베이스로 뭔가 이렇게 계속 제시가 됐기 때문에 뭐 그것들을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 큰 틀에서 이 도시 전체를 바라보고 이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리고 이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지하고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 일단 인구 정책 뭐 환경 정책 이런 건 이건 진짜 거부할 수 없는 가장 큰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정책이 거기에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더 우선적인 정책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 정책과 관련된 거 혹은 그 뭐 환경 정책과 관련된 거 이건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특히 이제 문화가 우리가 뭐 삶의 방식까지 우리가 다 다루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쭉 추구될 수 있는 문화 정책들은 이 안에서 인구 감소를 뭔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혹은 뭐 인구 감소가 되는 것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은 무엇인가?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아마 관계 인구는 약간 극복의 의미에서 이 문화 정책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큰 그 정책을 추진하는 틀 속에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자꾸 이렇게 사업들이 병렬적으로 추구되고 한 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수렴되지 못하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그 모호성이 계속 지속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참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이게 성공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목표가 사실 잘 보이지 않는 정책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월이 그런 비슷한 과오를 답습하지 않는 방법은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플하고 명확한 특히 정책으로 추진할 때는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 누구나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장원 연구위원님께서 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발표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지만 영월군이 가지고 있는 현 주소 이것을 바탕으로 한 보다 실질적인 어떤 방향성, 구체적 여러 분들이 좀 아쉽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것은 아까 먼저 김동영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기존의 그 인구 유입 정책을 이제 해왔었기 때문에 그것과 이 관계 인구 확대 정책을 서로 혼동하면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좀 영월군만의 좀 특징적인 특색 있는 방향 이것은 아마 지금 관계 인구 확대 정책은 지금 특히 경상북도 여러 지역에서 이미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지역 간에 또 경쟁이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영월군만의 그런 특성 있는 방향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 더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삼도리 마을 사무국장님이시고 또 전 그 영월군 문화도시 추진단의 PM을 맡으셨던 안승배 국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삼도리 마을 사무장 안승배입니다. 예, 뭐 저는 일단 우리 마을에 이장님이나 주민들 대신해서 오늘 토론회에 좀 참석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또 훌륭하신 또 이 전문가님들 모시고 토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또 배우고 또 우리 마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또 궁금한 것들을 좀 또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본다는 정도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우리 마을 사례가 또 다른 주민들과 마을과 다른 지역에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좀 자리에 임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제 그 무릉도원 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경계를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월읍에서 지금 자동차로 출발하면 1시간 딱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옛날로 얘기하면은 행정력이 좀 많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 지금 행정명 운학 1, 2고요. 무릉도원 운학 1, 2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2010년에 160명의 인구였는데 올해 지금 현재 221명입니다.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었고, 근데 이게 이 사이에도 매년 한 10분씩 돌아가신다는 걸 또 감안하면은 인구 증가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구 증가가 꼭 중요하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인구가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런 과정과 어떠한 내용을 거치고 있고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농촌 마을처럼 우리 마을도 이제 여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좀 많이 해서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기반 시설을 이제 마련한 것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여러 있는데 특히나 우리 마을은 삼도리 마을이라고 아까 소개했지만 삼도리 마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귀농귀촌인들이 많다고 했지만은 원주민들을 박힌 돌, 그리고 이렇게 귀농귀촌인들 저 같은 사람들을 이제 굴러온 돌, 그리고 앞으로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굴러올 돌이라고 불러서 삼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2015년부터는 매년 삼돌이 축제를 또 매년 10월에 이제 열면서 이제 그 마을에 세컨하우스 이렇게 있거나 또는 그냥 우리 교류하고 있는 분들이 한데 모여서 주민들과 또 소통을 하고 화합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또 공동체 의식도 높이고, 또 아까 세컨하우스나 이런 분들은 또 빨리 정주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풍물, 뜨개질, 목공 다양한 한 7개가 넘는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또 이런 마을의 경험을 또 공유하고자 우리가 귀농귀촌 체험 교육, 그러니까 삼돌이 학교라고 해서 귀농귀촌 체험 교육을 이제 작년부터 진행해서 3회차 3기를 배출해서 현재 한 70여 명이 이제 올 봄까지 70여 명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더 확대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잠깐 광고를 하자면은 이번에 이제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복농촌 만들기라고 해서 전국에서 우수 농촌 마을을 이제 선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마을이 전국 5개 마을 이제 우수 사례로 또 선정이 돼가지고 8월 23일 날 이제 세종시에서 최종 발표를 하러 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을 소개를 간단하진 않았죠. 마을 소개를 좀 이렇게 했고요.
뭐 우선 뭐 우리 정영철 교수님께서는 뭐 2020년부터 우리 영월 문화도시에 조성 계획에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방향을 계속 잡아주시는 분이셔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도 벌써 그 영월 여행 시민행동이라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관계 인구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특성화 사업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발제에서도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런 관계 맺음이 이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의미까지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일본 민홍시 워케이션 사례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문화도시의 가치만으로는 그 마치나 그런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기관과 단체 협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고민들을 문화도시 지원센터는 문화도시에서만 고민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다른 타 단체들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마을의 경험에서 작은 마을의 경험에서 비춰서 한번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관계 인구를 활용한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 일본과 타 지자체의 정책과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많은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뭐 영월군도 여러 이제 사업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많은 기관에서 농어촌 지역의 그런 관계 인구 전략도 내놓고 뭐 해서 하는데도 지역 소멸의 속도는 늦춰지지 않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관계 인구를 활용한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그다지 구체적인 해답을 아직은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 지원된다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1조 원 가량 되는 큰 거금이긴 하지만은 지자체가 100곳이 넘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아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속적인 방안을 위해서는 그런 좀 더 세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시은 교수님께서 그 지역 콘텐츠와 이제 관광을 통해서 관계 인구 활성화 또 이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돌이 축제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했고 2018년도부터는 또 농촌축제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삼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무형의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이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만들었고 이것을 이제 문화관광형 그런 축제로 또 발전시키고자 하고 또 마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돌이 브랜드를 강화하는 그런 축제로 또 성장을 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삼돌이 학교라는 귀농귀촌학교도 이제 8박 9일간 또 진행을 하면서 그런 이제 그 많은 그 도시민들과의 교류를 이제 이루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그 체류형 관광이 뭐 축제든 어떤 관광이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마을에서의 역량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또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게 또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DMO 사업이라든가 축제의 지속성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플랜들을 지자체나 여러 기관들에서 그 많이 이제 좀 도움을 연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이제 뭐 산림청 지원 사업이라든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 뭐 중심지 활력 사업 등 뭐 가능한 한 많은 그 사업들이 좀 연계되고 그런 사업들 연계되는 그런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학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는 이제 외부 주체와 연계 협력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인적 자원 확보와 도농 상생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야마나시현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굉장히 우리 마을하고 또 유사한 사례라고 또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종합 마무리를 하자면요. 그 마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관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뭐 영월 그 읍에만 이게 한 2만이 넘는 인구가 모여 있고 행정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같이 이렇게 굉장히 외진 곳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청년층들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캠핑 쪽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이제 뭐 와가고 오가고 아니면 은퇴 세대들이 이제 오는, 그러니까 중간층이 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오늘 이런 관계인구 이런 포럼이라든가 여러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이제 우리 마을과 같은 그 농촌 마을이 앞으로의 10년 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되는 오늘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도리 마을은 귀농 귀촌 정책에 있어서 성공적인 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마을입니다. 앞으로 특히 굴러올 도를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특히 마을에서 주민 화합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동아리 활동을, 다양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도시에서 목표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인구 확대를 중요한 시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삼도리 마을 사례가 좋은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토론자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의 전국 총괄 본부장이신 배한철 본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매일경제 배한철이고요.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영월군청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요. 전입 인구와 전출 인구를 보니까 전출 인구가 2020년 말에 3,900명, 그다음에 전입 인구가 3,7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명 정도가 전출이 되고 있는데요.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모르겠고 아마 아까 전에 발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인구가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전영철 교수님이 이제 영월이 왜 문화도시를 추진해야 되느냐 그 근거로 8가지 정도를 제시하셔서 그 굉장히 저는 눈길이 가서 봤는데 자료집에 5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직접 죄송합니다. 그 추진 근거 8가지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지역의 청년 창업자들이 파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넥스트 로컬이라고 여기가 지원자가 영월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영월 쪽으로 올라가고 하는 서울 쪽에 청년 사업자들이 많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 전국 20개 대상 기초단체 중 영월이 제주, 강릉 다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제주하고 강릉하고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영월하고는 기반이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영월 밑에 있는 데가 통영, 경주, 목포 이런 데입니다. 순천, 진주. 상식적으로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니까 그냥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넥스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넥스트 로컬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뭐 큰 제목에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청정지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영월이 그럼 그런 제목과 함께 영월 10경 뭐 한반도 지형하고 저는 몇 개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태백선이 고속철로 확충된다는 뭐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드론 산업 연구 제조 단지가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튼 뭐 잘 모르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영월시의 맞춤형 정착 지원 정책을 일부 소개하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까 경북 이야기도 하셨지만 경북이 훨씬 더 잘하고 있을 거고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 일단은 그 20개 중에 서울 수도권에 제일 가깝습니다. 2시간 만에 올 수 있는데 느긋하게 2시간 만에 옵니다. 좀 빨리 밟으면 좀 더 빨리 오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장점이 빼어난 청정 자연 환경입니다. 그 두 개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장훈 연구위원님이 어떤 관계 인구의 좀 문제점이나 이런 뭐 그런 너무 공허하다, 좀 실체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관계 인구 일본의 뭐 그 아주 뭐 공무원이 제안해가지고 학계에서 정립된 이론도 아니고요. 해가지고 지자체마다 따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토고미 이야기도 했고 이제 저 앞에 그 다른 뭐 사례도 이야기하셨지만 뭐 몇십 명 이렇게 이제 인구 증가하는 수십 년에 걸쳐가 몇십 명 인구 증가하는 수준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성공 사례도 같이 확산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월이 가진 장점 그런 뭐 수도권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 그거는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자연환경도 계속 보존해야 되겠죠. 그와 함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프라도 더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된다. 제가 이제 그 문화재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인데 제가 급하게 앉아가지고 몇 개 조사해 보니까 여기 뭐 그 이런 유적이나 유적 자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뭐 그 아까 전에 발표하신 분 중에 뭐 창녕사지 500난원상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뭐 보물은 아닙니다. 국보나 보물은 아니고 지금 천천박물관이 있죠. 어쨌든 보물이 2점, 뭐 천연기념물 4개, 또 그다음에 명성도 4개가 있고 사적도 4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잘 모르는데 오늘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뭐 상징화도 하고 오다 보니까 뭐 벽에다가 성 비슷하게 그려놨던데 굉장히 좀 조악합니다. 조악하고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지역을 확실하게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그 상징을 하나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월역 뭐 경주 따라 있는 것 같은데 영월역도 좀 조악합니다. 그거 좀 다시 정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저는 이제 문화부에 오래 근무한 그 문화 전문 기자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이제 입구에 오다 보니 래프팅 그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좋은 영월을 대표할 수 있는 자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아직도 뭐 젊은 사람도 막 뛰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데. 그래서 여름 한때지만은 여름 봄가을도 가능하겠죠. 저런 자산들은 영월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문화도시 영월에 맞는 컨텐츠가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아직 국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훌륭한 문화유적 자산이 많은데 그걸 좀 발굴해가지고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연결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음악 축제가 많습니다 지역에. 근데 부산도 있고 인천도 있고 뭐 자라 뭐 이런 자라섬도 있긴 한데 일시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뭐 개성도 없고 그런데 영월에 이게 이제 아까 청정 이런 자산들이 굉장히 그 소중한 자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별도 볼 수 있고 반딧불이도 볼 수 있고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런 거 연계해가지고 뭐 동강 별빛 뮤직 페스티벌 이런 걸 좀 처음 좀 작더라도 이걸 좀 확대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면은 젊은 사람들 모을 수 있고 좋지 않을까 이 생각 들고 두 번째는 사람들 와가지고 오늘 영월역 앞에 보니까 뭐 점심도 되게 됐습니다만 밥 먹자고 줄 쫙 서 있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긴 한데 영월에 와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한반도 섬 앞에 가서 사진 하나 찍고 뭐 그게 다인데 다음은 아까 전에 뭐 여러 사례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뭐 지역 아니 해외 저 관계 인구 중에 뭐 문화예술인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 활용해가지고 뭐 각종 공연이나 그 이런 뭐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거 마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와서 놀러 뭐 관계 인구든 뭐 관광객이든 간에 와서 그런 걸 좀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데 제가 12년, 13년 전쯤에 이제 미국에 잠시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들 잘 아시는 도시지만 브랜슨이라고 그때 제가 칼럼도 쓰고 이 도시를 좀 벤치마킹해라 이렇게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강진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근데 뭐 예산 문제 이런 게 부채가 못했는데 그 미주리 브랜슨이라는 데는 뭐 주민은 한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극장이 50개나 됩니다. 50개 되고 뭐 쇼, 뭐 공연, 뭐 연주 이런 게 뭐 100개씩 라이브 공연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조금 뭐 여기 와서 심심하니까 뭐 관광객이든 뭐 관계 인구든 뭐든 간에 그런 걸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의 토론자님께서 자 의견을 주셨고 여러 가지 소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공통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해서 영월군만이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성,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공통적으로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딱히 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전영철 교수님께서 좀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방향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기존의 인구 유입 정책과 이 관계 인구 확대 방안이 서로 중첩되면 좀 곤란하지 않는가. 특히 문화도시라고 하는 이 사업과 연계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이 차별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 인구를 활용한 인구 유입 방안을 발표해 주신 이소영 연구위원님께서 좀 소견을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은 그냥 여지문과 토론한 것으로 대시하겠고요. 먼저 전영철 교수님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몇 가지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 넥스트 로컬에 영월이 왜 이렇게 우순위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일본에서도 그 관계 인구 얘기를 할 때 오사카나 도쿄에서 2시간 이내, 1시간에서 2시간 이내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주도는 항공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접근이 가능하고 강릉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다라는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영월이 이제 중앙선이 그 경부 제2축으로 해서 부산까지 청량리에서 부산까지 한 2시간 반에 접근이 가능하면 영월에서는 2시간 내에 대구나 부산까지도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단 관계 인구를 확대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그 광산에 머물렀던 한때 12만 6천, 13만까지 갔던 인구들이 지금은 원주, 서울, 경계, 대거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뭔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이렇겠지만 그분들의 그때의 삶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영월형 디아스포라에 대한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월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자연적인 상태에서 석탄이나 여러 가지 댐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자연이 아픔을 겪었고 역시 단종의 아픔 뭐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문화 충전 도시라는 것을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영월은 대부분의 지금 도시에 있는 문화 도시들이 시민의 자존감 향상에 가 있다면 영월은 여기에 덧붙여서 온 국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문화 충전 도시라는 방향성을 좀 향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소영 연구위원님 간단한 제가 소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호한 관계인구 관련된 주제를 맡다 보니까 이제 객관화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질문은 당연하고요. 제가 발제는 여전히 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열려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상에 생활 인구가 뭐 주민, 체류 인구, 외국인 이렇게 설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체류 인구라는 또 모호한 영역의 정책 영역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필요성 있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모호하게 가져가지만 기존의 인구 정책하고는 차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인구 정책 팀이나 인구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이 20년간을 해도 저출산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자연적 증가보다는 이제 사회적 증가가 목표가 돼야 되겠다라고 전국의 인구 관련 5개년 계획을 자연적 유입이 아니라 사회적 유입
전략으로 전환시켜 가면서 사실은 모든 지자체가 인구 계획을 수립한 바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명의 인구를 유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전략이었고 거기에 이제 봉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주민 유치하는 것 말고 실제로 지역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을까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모호한 관계 인구지만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제가 자꾸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귀농귀촌 정책에서 귀농이 아니라 귀촌의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고요. 기존의 관광은 대중관광 정책이어서 그냥 흘러가는 관광객들이 쓰레기만 쏟아붓고 가는 관광이었다면 여기에 조금 더 체류하면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더 소비를 일으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관광 정책으로 가면 되고요. 문화도시도 마찬가지. 그동안에 사실은 기존의 문화도시 정책을 비판하면서 소개해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사실은 문화도시의 목적은 분명하게 앞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이었어요. 그래서 문화 자체 활성화, 문화 자체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어떻게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가장 큰 문화도시 정책의 기획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기가 되고 3기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럼 실제로 우리가 문화도시를 이끌어 오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까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데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봉착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관계인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영역 농식품부, 문광부, 국토부, 행안부는 사실은 주민등록 관리하는 곳이니까 인구에 자꾸 초점을 두게 되는데 다양한 부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영역에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인구 감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쏟아부어도 줄어들지 않느냐?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이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부족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 연구가 더 필요하고 여러 공론의 장들이 더 필요하고 앞으로 이제 분석도 사실은 더 필요해요. 구체적인 질문을 안 해주셨지만 아까 배 기자님이 그러면 행안부나 통계청은 체류주민 통계에 관련된 작성 계획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책이 되려면 사실은 체류주민도 통계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자면 통계청에서 사실은 모바일 빅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지도 구도화 서비스를 시범 사업으로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활인구가 아니라 유동인구일 뿐이고요. 조금 더 근접하게 손에 잡히는 데이터는 한국관광공사가 계속 발표 자료에서도 누가 쓰셨는데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유동인구 플러스 체류 관광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 통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관광이 포커스이고요. 행안부는 저희도 이제 체류 인구에 대한 측정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체류 인구 관련된 시군구 통계 분석 진행하고 있고 분석이 끝나면 아마 공표되고 왜냐하면은 관련된 성과 관리나 이후에 계획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탑재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료 계속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을 모두 토론자분의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그 전에 혹 발표자분이나 토론자분께서 꼭 한 말씀 더 하시고 싶으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 영월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사전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 사전 질의를 소개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영월군청에서 나와 계신 문화예술관광과의 정대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문화관광과의 최용석 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인구 소멸에 따른 문화적 균형 발전과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외부 지역 예술인의 귀촌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 및 정주 여건 지원 정책이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월 진로 체험 지원센터의 이현정 센터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한 교육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문화예술관광과 정대건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월군의 문화관광 체육과장 정대건입니다. 사실 아까 그 카톡으로 받았는데요. 이게 뭔가 중구청에서 아주 굉장히 거창하고 좀 난해한 질문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를 가고자 하는 게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전 영월군이 이제 3년째 이제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문화도시를 진행하면서 가장 영점을 두었던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저희가 시민 중심의, 시민들이 사실 주체가 되어 본 적이 사실 없으세요. 그리고 문화도시를 하면 제가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가라앉았던 지역 자원, 그다음에 또 드러나지 않았던 지역의 다양한 계층들을 문화도시를 통해서 저희가 발굴해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월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문화로 좀 풀어보자, 이런 면에서 저희가 큰 의미를 가졌고, 앞으로 영월군이 나아갈 방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월에 사는 사람들이 좀 행복해야 되겠다, 즐거워야 되겠다. 그걸 바탕으로 영월군에 살고 계신 국민들이 행복해야 밖에 계신 분들이 영월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자, 이런 면에서 그게 어떻게 따지면 관계인구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영월군의 문화도시를 준비함으로써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 진로체험지원센터 이현정 센터장님께서 질의해 준 사항은 오늘 아까 발표자분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서 교육적 차원에서는 사실상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 분께서 말씀이 계셨었고, 그 고향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했을 때에 지금까지 이 교육 시스템 자체가 좀 근원적으로 바뀔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화도시 사업 중에도 저는 반드시 이 교육적 관점에서의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사실 이제 군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또 교육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강원연구원의 강원학연구센터에서 지금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강원학이라고 하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확산시키지 않으면은 먼 미래를 바라본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도시 사업도 사실상은 이게 내년 후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혹은 그 더 먼 세대를 바라본다면은 반드시 이런 문화도시 사업의 도시적, 교육적 이런 관점이 접목돼서 아주 어려서부터 지역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교육을 하고, 또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훌륭한 그런 창업 시스템이 돼 있을 때 그런 것과 연계해서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이 사실상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계시니까 오늘 관계인구 확대를 포럼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플로에 참석해 주신 분께서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은, 네, 제가 예정된 시간보다 한 10여 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영월 문화도시 정책 포럼 종합 토론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